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말과 운의 관계를 알면 인생이 바뀌는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입니다. 저자는 미야모토 마유미, 옮기니는 김지윤, 출판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항상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는 등 언제나 주변에 이벤트 같은 일만 생긴다. 그 사람의 운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타고난 운은 바꿀 수는 없는 걸까? 어째서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아무런 기회도 얻지 못하고 여전히 돈에 쫓기며 사는가? 집안, 연줄, 학력, 어느 것 하나 변변치 못한 평범한 직장이었던 저자는 우연히 일본 납세액 랭킹 1위 억만장자 사업가인 사이토 히토리 씨를 만나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웠다. 그 뒤 실제로 사업가로 성공해서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 이 책에는 저자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운을 부르는 말투의 비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자는 평범한 직장인이 단숨에 부자가 되는 일은 결코 자신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며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뒤 이 대화법을 배우고 실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날 기적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 나오는 운을 부르는 말투 몇 개만 익혀놓으면 앞으로는 돈에 쫓기며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일과 관계가 술술 풀리고 돈이 저절로 모이게 하는 말투를 배워보자. 현재 당신이 버는 돈이 얼마인지는 상관없다.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이번에는 당신이 부자가 될 차례이다. 그러면 어떤 말투가 운을 바꾸고 부자가 되는 길로 안내하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10만 원이라도 모을 수 있다면 당신도 곧 부자다. 우선 부자의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 봅시다. 부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릴 때 사람들은 보통 얼마를 가졌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유 자산으로 부자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무일푼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돈을 못 가진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10만 원을 저금하면 1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진 사람, 즉 부자가 됩니다. 이제 가진 자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10만 원을 저금하면 당신은 총 20만 원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결국 본인이 부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돈을 모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저금을 하면 점점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버는 족족 써버린다면 남에게는 돈을 다 퍼주느라 정작 열심히 돈을 번 자기 자신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 꼴이 됩니다. 자기 수중에 땡전 한 푼 남아있지 않다면 돈을 옷가게나 레스토랑 등에 몽땅 가져다주고 자신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돈은 그런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현재 얼마를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 그 10%인 10만 원을 자기 수중에 남겨둔다면 돈은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달에도 10만 원, 그 다음 달에도 10만 원을 모으는 사람은 가진 자가 되는 여행길에 오른 부자입니다. 한 달 용돈이 3만 원인 아이가 3천 원씩 저금하기 시작했다면 그 아이는 이미 부자입니다. 가진 족족 써버리는 인생길이 아니라 가진 자가 되는 여행길에 올랐기 때문이지요.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데 현재 소유한 돈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만 원밖에 없었던 사람이 30만 원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부자가 되는 길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중의 돈을 모두 써버리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모으는 사람은 앞으로 매우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상행선을 탄 사람과 하행선을 탄 사람이 서로 가는 길도 다르고 도착하는 장소도 다른 것처럼 말이지요. 이 사실을 모른다면 설령 당신이 10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물이 고인 저수지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인 물은 점점 말라가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물이 땅으로 흡수되거나 햇볕을 받아서 말라버리는 것이지요. 적은 금액이라도 돈을 모으려면 일을 해야 하고 일한다는 것은 강의 흐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댐을 지으면 좋겠지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돈만 들어와도 금방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강의 흐름이 없는 곳에 댐을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금세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난 지난달보다 부자가 되었어. 지지난달보다 부자가 되었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 부자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모을 수 있다면 이미 부자가 된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작은 성공을 쌓으면서 점차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한순간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돈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대화도 항상 즐겁게 해야 합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 최고의 부자라는 말을 자주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저도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와 마찬가지로 가진 자가 되는 여행길에 오른 동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들을 만나면 힘내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요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이니까요. 사실 저는 돈을 모으려고 해서 모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특별히 갖고 싶은 물건이 없다는 것 정도일까요? 조금 독특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을 좋아하고 갖고 싶은 물건이 없어서 돈이 저절로 모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와 달리 돈이 있으면 일단 써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면 이제부터는 모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당신도 부자가 되는 성공 가도를 매일 조금씩 걷게 될 것입니다. 현재 돈이 별로 없다고 해서 기죽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든 다른 어떤 억만장자 등 당신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야쿠 섬에는 야쿠 삼나무가 아주 많은데 키가 아주 큰 삼나무도 처음에는 모두 다 작은 삼나무였습니다. 그래도 완벽한 삼나무였지요. 중요한 것은 큰 삼나무가 작은 삼나무를 보고 무시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공 가도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생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격이 몹시 삐뚤어진 사람이겠지요.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신의 계시가 내려올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성장하면 보이는 것도 달라집니다. 10cm 높이에서 볼 때와 1m 높이에서 볼 때는 보이는 풍경이 전혀 다릅니다. 도쿄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 도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지요. 이처럼 성장할수록 보이지 않던 것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될 겁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말.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을 끌어당기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라는 말입니다. 설령 당신이 낚시를 가장 좋아하더라도 낚시가 제일 좋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낚시나 드라이브는 돈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돈을 낳는 수단은 누가 뭐래도 일입니다. 일하기 싫다고 말하면 일의 신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돈의 신에게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좋아하더라도 돈이 가장 좋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남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경마예요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승마예요 라고 대답하는 편이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똑같이 말을 좋아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돈을 좋아한다고 말한다고 한들 돈에 사랑받지는 못합니다. 일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처음에는 네? 일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면서 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네, 저는 일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밀고 나가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과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게 재미있어요. 보람도 있고 즐겁거든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은 돈이 기뻐할 만한 말입니다. 속으로는 일을 싫어해도 좋으니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좋다 좋다 하는 사이에 정말로 일을 좋아하게 될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신비한 힘입니다.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해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고르라고 하면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말할 때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까요? 아마 말에 가시 또는 도끼가 있거나 혹은 당신의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상처 주는 말버릇을 고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서 평상시에 사용하던 표현이나 말투를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당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던 이유는 인생이 잘 안 풀리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미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른 사람뿐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을 배우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말이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나 역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바뀌면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이 돌아온다는 식의 대화 패턴이 대강 정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되돌려줄 말을 다른 좋은 말로 바꾸면 상대방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운세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상대가 가시돋친 말을 계속해서 내뱉어도 절대로 되받아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부자 중에는 재수없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가시돋친 말을 하거나 배로 갚아주려고 하면 그 순간 제 운세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이때 웃으면서 그건 재수없는 사람이 어쩌다 부자가 된 거겠죠. 부자 중에도 좋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라거나 저도 남들보다 부자가 되고 나서는 재수없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조심하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좋은 말로 받아넘기면 어떨까요? 이는 신이 제안한 게임이다. 한 사람은 상대방의 가시돋친 말을 예쁜 말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모조리 예쁜 말로 바꾸는 일은 참으로 힘듭니다. 자신의 말에 절대로 나쁜 기운을 넣지 않으려고 해도 무의식 중에 화난 마음이 드러나기도 하지요. 습관이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는 일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꿨을 때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책을 읽더라도 결국 부자가 되는 대화법을 실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조심하자고 신경 쓰다 보면 하루에 100번 독이 든 말을 하던 것이 99번이 되고 98번이 되는 식으로 하나씩이라도 줄게 될 겁니다. 그리고 50번 정도로 줄었을 때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달라지겠지요.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주 내뱉으면서 내가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착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죠. 그런 모순적인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만 있어도 운세가 나빠지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대화해야 한다고 해도 당신은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습관이란 무서워서 이렇게 결심하고도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올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앞으로는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조금씩이라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더 빨리 이룰 수 있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 이유는 아마 인생의 승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돈도 많이 벌고 주변 사람들의 상담도 해주며 존경받는 사람은 행복할 테고 당신 역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프랑스 요리 셰프가 되고 싶다면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프라이팬을 열심히 휘둘러야 합니다. 그러면 10년쯤 지났을 때 틀림없이 프랑스 요리 셰프가 되어 있겠지요. 이는 셰프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프라이팬을 움직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10만 원씩이라도 모으기 시작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혹자는 프랑스 요리 실력은 인류가 되었지만 돈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에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프랑스 요리 셰프도 되고 10만 원씩 모으기도 하면 되지요. 셰프가 10만 원씩 모으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말입니다. 욕심을 더 내도 됩니다. 기왕이면 돈도 있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남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인기가 많고 멋지고 젊어 보이면 더욱 좋겠지요. 욕심을 내자면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을 맞춰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남이 내 기분을 맞춰줄 때만 즐거움을 느낀다면 큰 문제입니다. 남이 내 기분을 맞춰주지 않으면 침울하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게 될 테니까요. 저는 제 기분을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에 매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즐겁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저는 부자인데다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전진해 보면 어떨까요?